얘들아, 우리 앞 시간에 음운 탈락 공부를 했었는데 자음군 단수나 니을 탈락, 을 탈락, 동음 탈락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특히 자음군 단수나 같은 경우에 예외적인 부분도 많고 어떤 것부터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 잘 봐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는 축약, 그리고 첨가,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 이렇게 세 가지 공부하게 되는데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에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꼭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먼저 축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축약이라고 하는 거는 음은 A와 B가 만나서 아예 새로운 음은 C로 바뀌는 것을 음은 축약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축약의 대표적인 축약, 자음 축약 중에 하나인, 보통 근데 자음 축약이라고 잘 안 해. 거센소리 대기. 얘들아, 된소리 대기가 없던 거였어. 그렇지, 된소리가 아닌 음운이 된소리로 교체되는 거였지. 거센소리 대기는 거센소리가 아닌 그들 자, 얘가 히읗 소리를 만나가지고 합쳐지는 거야. 자, 이렇게 거센 소리로 바뀌는 것을 거센 소리 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음은 축약 맞지? A 음운과 B 음운이 만나서 아예 새로운 음은 C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얘 한번 볼까? 보면 얘들아, 여기 기역이 있고 히읗이 있지. 기역 플러스 히읗이 만나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거센 소리 대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얘들아 한번 잘 보자.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리을 히읗을 보고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얘들아, 여기 기역 보면 여기 히읗 있는 자음으로 끝나고 기역이 오게 되면 무슨 환경이 돼? 그렇지, 얘와 얘의 환경이 되지. 히읗 플러스 기역, 키읔으로 되는 거센 소리 대기 환경이 일어나. 자, 얘들아, 거센 소리 대기 환경이 일어나면 무조건 거센 소리 대기부터 적용이 돼야 돼. 뭐 자단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거센 소리 대기부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달, 호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건 우리 음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1규칙이었잖아. 무조건 음급부터 적용을 하는 거. 근데 자단은 조금 달라. 자단은 된소리 대기 환경이 주어지면 무조건 된소리 대기부터 시켜줘야 돼.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센 소리 대기 환경이 주어진다. 무조건 거센 소리 대기부터 시켜줘야 돼. 하나 더 볼까?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자단부터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해라? 히읗을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히읗 플러스 지읒의 환경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돼야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음 거센 소리 대기는 이것만 좀 조심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음 축약. 자, 모음 축약도 마찬가지 두 모음이 만나서 하나로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게 모음 축약의 예라고 할 수 있죠. 자, 모음 축약을 볼 때는 모음만 보는 게 훨씬 더 규칙을 이해하는 데 쉬워. 보면 왜 플러스 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얘 뭡니까? 5계열 이중모음. 얘도 5계열 이중모음이죠. A와 B 음운이 만나서 아예 새로운 음운으로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얘들아,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자, 이런 경우. 자, 얘 같은 경우가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자, 똑같은 글자는 빼버리고 생각을 할까? 모음만 그러면 한번 가지고 와보면 이 플러스 어가 여가 되는 거지. 자, 얘도 A 플러스 B는 C라고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떻게 해석한다?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얘들아? 반모음 E 플러스 어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얘는 그대로고 뭐만? 반모음 E가 반모음 E로 어떻게 된 거라고? 교체되었다고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좀 주의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축약 부분 넘어가서 첨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첨가라고 하는 거는 음운 A가 있으면 새로운 음운 B가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첨가라고 이야기를 해. 자, 거기 한번 보면 복합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얘들아. 그 복합어를 한번 잘 보면 복합어 좀 설명하고 갈게. 우리가 글자가 만들어질 때,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단어 형성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단어가 만들어질 때는 크게 단위어가 있고, 단위어에 의해서 단어가 만들어지고, 또는 복합어에 의해서 단어가 만들어져. 단위어라고 하는 거는 하늘, 이런 거. 하늘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잖아, 그지?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사랑 이런 것도 단일어거든. 근데 뭐 풋사랑 이렇게 된다면 사랑 앞에 풋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거지. 이렇게 된 거를 다 복합어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풋사랑, 이런 거. 그냥 사랑, 그냥 나무,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어근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건데, 복합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존 하나가 있는데 뭐가 똑같은 게 하나다 결합이 된 거를 복합어라고 해. 자, 근데 쌤이 두 종류를 썼죠. 자, 이거와 이거는 다시 종류가 나눠지는데, 풋이라고 하는 거는 자립성이 없거든. 풋이라는 말고 혼자 쓰일 수 없거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접사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얘를 어근이라고 하고요. 접사 플러스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하고, 어근, 얘는 솔이라고 해서 하나 혼자 쓰일 수 있거든. 독립된 단어거든. 어근인 거지.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이 단어 같은 경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 단어가 만들어졌어, 얘들아. 얘는 단일어입니까? 파생어입니까? 합성어입니까? 그렇지. 얘 혼자 쓰이잖아. 우리 마시는 물. 얘도 혼자 쓰이잖아. 우리 아플 때 먹는 약. 단독. 어근. 그래서 얘는 합성어. 이런 거. 자, 그래서 복합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복합어라고 했다면 파생어 플러스가 아니고 파생어와 합성어를 이루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일어에서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앞에 접사 플러스 어근의 환경이든 어근 플러스 어근의 환경이든 여튼 이 환경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가 앞이 끝나는 게 자음으로 끝나고, 얘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나오는 어근인 얘가 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이중모음.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이중모음 뭐 있지? 야, 여, 요, 유, 예, 이렇게 있지. 자, 얘가 오게 되면 니은이 첨가된다.
자, 이 단어 같은 경우에 솜이불 같은 경우에 솜 플러스 이불이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솜이라고 하는 것도 단독적으로 쓰이는 어근이고 이불이라고 하는 것도 단독적으로 쓰이는 어근이지. 자, 여기 보면 얘들아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인데 앞이 뭐로 끝나? 미음으로 끝나지. 자음으로 끝나죠. 뒤에가 어떻게? 모음이로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니은 소리가 첨가가 돼. 자, 그래서 어떻게 발음이 된다? 솜, 니, 불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죠. 하나 더 볼까? 아까 예를 들었던 자, 얘 어근 플러스 어근 합성어지, 그지? 앞이 뭐로 끝났니? 자음. 뒤에는 야로 됐어. 이 계열 이중 모음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니은 소리가 첨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니은 첨가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물, 야. 이렇게 끝납니까? 아니죠. 무슨 환경이 주어집니까? 유마 환경이 주어지네. 니을 플러스 니은. 얘가 얘에게 영향을 주는 순행적 유마가 일어나게 되죠. 최종적으로 물, 약. 이렇게 발음이 되겠지. 자, 니은 첨가 우리 국어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고 뒤에 나오는 사이 소리와도 참 비슷합니다. 왜요? 대는 이루어지는 환경을 좀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선생님이 이거 하면서 몇 개는 얘들아 이거 외울 필요 없다. 몇 개는 외우라고 하잖아. 외우라고 하는 거는 다 외워야 돼.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복합어라고 하는 조건. 앞이 접사, 어근, 이렇게 되면 파생이겠지. 그지? 또는 어근, 어근. 이렇게 되면 합성이겠지. 여튼 접사와 어근 중에 하나가 자음으로 끝나야 되고 그 뒤에가 모음이 또는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경우에 니은이 첨가가 된다. 이게 니은 첨가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얘 다 나와 있고 늦여름 하나 더 해볼까? 얘들아, 늦여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플러스 뭐가? 그치? 늦 플러스 여름이 합쳐진 단어지. 자, 어근 플러스 어근이 합쳐진 단어거든. 앞이 뭐로 끝났니? 자음으로 끝났네. 자, 그리고 뒤에가 어떤 이 계열 이중 모음. 무슨 소리가 첨가된다? 니은 소리가 첨가되겠죠. 자,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플러스 얘들아 동시에 뭐가 일어나야 돼? 그렇지, 음절 끝소리가 일어나야지. 는, 여, 르.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가 적용된 거고요. 끝과 니은 첨가가 적용이 된 거고 이후에 뭐가 일어나야 되는 환경이 된다. 비음이 아닌 소리와 비음이 만나는 환경이죠. 뭐가 일어나는 환경? 비음화가 일어나는 환경. 자, 비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돼서 어떻게 된다? 는, 여, 르.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복잡하게 들어가게 되는 음문규칙들 여러분들 공부 꼭 해놓고 자, 니은 첨가 넘어가서 이제 사이소리 보면 되겠네. 이게 지금 우리가 교체, 탈락, 축약, 첨가까지 다 했거든. 마지막 사이소리는 얘는 교체다, 뭐 탈락이다 이렇게 딱 말하기가 어려워. 두 가지 현상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 일단 교체되는 현상이 하나 있고요. 첨가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요. 얘들아, 규칙이라 하지 않고 현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규칙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의문적 또는 형태적 이런 문법적 조건이 주어지면 별다른 예외 없이 다 일어나는 게 규칙이 되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문법적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그냥 얘를 규칙이라 하지 않고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서 꼭 일어나지 않는다, 꼭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사이소리 현상은 전제 조건이 있어. 합성 과정에만 일어납니다. 합성 과정에만 일어나.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되는 합성어에만 일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성어 과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요. 이게 나중에 이 첨가 부분이 헷갈리는 게 사이소리도 니은 첨가가 되거든.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 어떤 게 사이소리고 어떤 게 니은 첨가예요? 라고 하는데 파생 과정이 들어가게 된다. 그럼 무조건 그냥 니은 첨가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실현되는 환경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일단 먼저 교체 부분부터 보면은 앞이 울림 소리로 끝나고 뒤에 어근이 안 울림 예사 소리.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뒤에 있는 안 울림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는 것, 교체죠. 자, 이것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요. 자, 쌤 말이 어렵게 했는데 얘들아, 울림소리라고 한다면 자음 중에 울림소리는 뭐가 있습니까? 느르느밖에 없잖아, 그지? 노랫말, 노란 양말 외우라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울림소리, 모음이지. 자, 울림소리가 되려면 어떻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 안 되거든. 자음은 대부분 방해를 받는다고 했죠. 근데 느르무, 얘네는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지? 자, 얘네들은 울림소리가 되고, 그리고 모음은 모두 다 방해를 받지 않는 소리니까 전부 다 울림소리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럼 안 울림 예사 소리는 어떤 거냐? 바닷가 사자지. 이게 안 울림 예사 소리죠. 자, 얘가 된 소리로 변한다. 어떻게? 뜨, 끄, 쓰, 쯔 이렇게 변하는 거. 자,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또 된소리 대기랑 헷갈려 하는데 된소리 대기랑 완전 실험 환경 자체가 다르죠. 실험 환경. 그래서 잘 봐야 돼. 자, 예를 들면 이런 과정이야. 초 플러스 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자,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질 때 보면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되는 합성 과정이거든. 자, 이 어근 앞에 얘가 뭐로 끝났니? 그렇지, 모음으로 끝났잖아. 아까 모음 뭐라고 했는데? 울림소리. 뒤에 이게 안 울림 예사소리, 바닷가 사자 중에 하나죠. 얘가 그럼 뭐로 바뀐다고?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야.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한 거는 규칙성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 모든 의문 환경에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다 일어나야 되는데 안 그런 거야. 어떤 단어는 일어나고 어떤 단어는 또 안 일어나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규칙성이 있어야 이거를 이거는 이렇게 일어나니까 당연히 일어나는구나 라고 할 텐데 이렇게 규칙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이 사이소리 현상의 일어났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얘를 하나 표기를 합니다. 얘를 뭐라고 하느냐? 사이시옷이라고. 사이시옷. 자, 다시 초 플러스 불이 합성이 되면 촛불이라고 발음이 돼. 된소리 되기 환경이 아닌데 된소리가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고, 사이소리 현상은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표시를 해줘. 그 표시가 뭐라고? 바로 이 사이시옷. 이게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야. 얘는 된소리 되기 환경이 아닌데도 뒤에 된소리가 되었네? 그럼 이걸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음을 알리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표기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자, 중요한 거 얘는 뭐냐면 음가가 없습니다. 소리값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표기로서만 기능을 하는 거야. 표기로서만 기능하지 어떤 음가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 그래서 얘를 발음해주면 안 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옷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가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자, 음가가 있다고 착각을 하면
이 시옷이 뭐라고 발음이 되게 돼? 그렇지, 디귿으로 발음이 되게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야. 은자가 있다고 착각하고 요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끝을 시켜줘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환경이 돼? 바닷가, 바닷가 사자. 된소리 환경 되죠? 얘를 어떻게 발음한다? 쌍비읍으로 발음을 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발음하는 거는 옳은 발음일까? 아니죠. 사이시옷은 음가가 없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발음을 하는 거야. 이게 사이시옷이라는 걸 잃어버린 거야. 너희들 이거 사이시옷이다. 그래서 발음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 것 같아? 거의 전공하는 사람 말고 거의 다 없습니다. 다 몰라. 그러니까 우리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발음을 하니까 어떻게 허용해 줍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 설명해 줄까? 자, 코 플러스 등이 합성되는 과정이야. 얘들아, 이거 우리 코 등이라고 발음하니? 아니지. 이거 어떻게 발음해? 코 등이라고 발음을 해. 자, 앞이 울림 소리로 끝나고 뒤에 안 울림 예사 소리가 왔을 때 얘가 쌍디귿으로 교체돼서 발음이 되는 거야. 된소리 되기 환경이 아닌데 된소리가 일어났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사이소리 현상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표시해도 뭘로? 사이시옷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콧등으로 발음하고 표기는 어떻게? 사이시옷을 포함시켜서 발음을 해주는 겁니다. 얘는 원래 음가가 있다 없다? 음가가 없어. 음가가 없는데 어떻게? 음가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발음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얘를 음가가 있는 것으로 발음하면 음절 말에서 뭐라고 발음이 됩니까?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어떻게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이소리 현상 중에 교체 현상과 관련된 설명이고, 자,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 중에 첨가와 관련된 설명 한번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합성 과정이야. 어근 플러스 어근의 과정인데 앞이 일단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나 이 계열 이중 모음으로 오는 경우에 니은이 첨가가 되거나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어. 아, 아니다. 미안. 니은이 첨가되는 일이 따로 있고 미음이 첨가되는 거 따로 있네. 자, 뒤에 니은 미음으로 시작하는 게 오게 되면 니은이 첨가가 되고, 자, 똑같이 모음 플러스 이나 이 계열 이중 모음이 오게 되면 니은이 첨가가 돼. 예를 들면 밑에 쓸게. 이거 안 보일 것 같다. 자, 이 플러스 몸이 결합되는 과정이다. 우리 이거 이 몸 이렇게 설명 발음 안 하죠? 이거 어떻게 발음해? 잇몸. 이렇게 발음해, 얘들아. 그치? 자, 그러면 앞이 모음으로 끝났고 뒤에 니은, 미음 중에 하나인 얘가 왔죠? 그러면 무슨 소리가? 니은 소리가 첨가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게 모든 음운 환경에서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렇게 돼서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고 첨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야. 니은 첨가는 규칙성을 띠거든, 앞에서 설명한 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규칙성을 띠지가 않아. 어떤 때는 니은이 첨가됐다가 어떤 때는 또 안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이렇게 시옷을, 사이 시옷을 표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어떻게 표기하니? 이렇게 표기하잖아, 그치? 자, 얘는 사이 시옷이기 때문에 음가가 있다, 없다? 음가 없어, 얘들아. 음가 없어. 자, 그 다음 나무 플러스 잎 한번 볼게. 자, 얘도 합성 과정이죠? 자, 나무잎, 우리 이거 나무잎 이렇게 발음 안 하지? 어떻게 발음합니까? 나, 문, 잎 이렇게 발음하죠. 자, 그럼
그럼 여기에 일어난 음운규칙을 보면 얘가 지금 비읍으로 바뀌었거든. 이거 설명할 수 있죠? 뭘로?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니은이 첨가된 거야. 니은은 왜 첨가됐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런 게 규칙적으로 일어나지가 않거든. 마찬가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 하고 어떻게 한다? 사이시옷을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나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을 헷갈려하는데 얘들아,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은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난 발음 현상이고, 이런 발음 현상을 표기하기 위해서 들고 온 도구가 사이시옷이야. 자,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사이소리 현상 발음과 관련해서는 잘 출제를 안 하고 주로 뭘 가지고 출제하냐면 사이시옷의 표기를 가지고 출제해. 선생님,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면 다 사이시옷 표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이시옷은 표기해 주는 걸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 어느 때만 표기를 해주냐면, 일단 먼저 사이시옷이 표기가 되려면 한자어 합성이 되는 경우는 표기를 안 해. 반드시 순 우리말, 이 어근이 순 우리말이거나 또는 우리말 또는 한자어, 뭐 이 앞이 한자어여도 되고 이 뒤가 한자어여도 상관없어. 우리말 또는 한자어만 되고, 한자어가 된 경우는 아무리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어도 사이시옷 표기를 안 해줍니다.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이거 일반인들도 실수 많이 해. 얘들아,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까? 어떤 게 올바른 표기일까? 자, 이렇게 생각하거든. 자, 개 플러스 수가 만들어진 합성어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니? 개수라고 발음하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사이시옷을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왜냐면 얘는 한자어고요. 얘도 한자어야. 사이시옷 표기를 한다 안 한다. 아무리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 이거 된소리 대기로 죽었다 깨어나도 설명 못해. 그지?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지만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근데 단 예외적으로 6개는 허용을 해줘. 자, 얘 같은 거 보면 얘는 한자 수 플러스 자가 결합된 합성어거든. 얘 수자라고 아무도 발음 안 하지. 어떻게 발음한다? 숫자라고 발음을 해. 자, 사이시옷 현상이 일어났어. 그래서 어떻게? 사이시옷을 표기해줬어. 선생님, 아까 한자 플러스 한자어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도 표기 안 해준다면서요. 안 하는데 6개는 예외적으로 표기를 허락해. 왜 허락하냐면 너무나 관습적으로 많이 사이시옷을 표기한 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허용을 해주는 거야. 뭐 숫자, 횟수, 착간, 콧간, 택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 생각 안 나네? 새빵. 거기 11페이지 보면 제 마지막 3번째 거기 제 30항이 전부 다 사이시옷 표기들이거든. 자, 두음절로 된 한자어 콧간, 새빵, 숫자, 착간, 택간, 횟수 이런 거 전부 다 한자어 사이시옷으로 표기를 합니다. 선생님, 여기 제 30항의 내용들을 막 다 외워야 되고 이것도 다 외워야 되고 이렇게 하나요? 라고 하면 얘들아,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이 칠판에 판서해준 내용 있잖아. 이것만 해도 충분해. 이 표를 보고 이해하는 거는 지금 뭐 해도 되는데 쌤이 그거는 등교했을 때 교과서 학습활동이 표기법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게 있거든. 그거 설명하면서 쌤이 또 추가로 설명할게.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만 외워도 충분하거든. 자, 그러면 오늘 했던 거 한번 마무리하면서 오늘 끝내볼게.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게 축약이 있었고 첨가가 있었고 사이소리 현상이 있었다. 그지? 자, 축약은 크게 자음 축약, 모음 축약이 있었습니다. 자음 축약, 거센 소리 대기.
자, 이렇게 해서 그드, 브즈가 히읗을 만나서 크트, 프츠 이렇게 바뀌는 게 거센소리 대기였죠. 거센소리 대기는 좀 특이할 만한 게 어떤 거였니? 그렇지.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 환경이 주어졌을 때 된소리 대기가 자음군 단순화보다 선행해서 일어난다고 했죠. 거센소리 대기도 마찬가지. 자음군 단순화보다 선행돼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모음 축약. 모음 축약은 딱히 외운다기보다 어떤 현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거와 같은 거. 모음 축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자, 그리고 첨가 같은 경우에 어디서 일어난다고? 복화보에서. 이게 중요한 조건이었지. 복화보라고 하는 거는 뭐와 뭐를 이야기한다? 파생어와 합성어. 글씨가 점점 날려진다, 그치? 자, 그러니까 접사 플러스 어근의 환경이거나 어근 플러스 어근의 환경일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앞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렇지, 울림, 변환, 자음으로 끝나야 되죠. 얘가 이나 이 계열 이중모음으로 돼야 된다고 했지. 이럴 때 뭐가 일어난다고? 이 사이에 니은 소리가 추가되는 거. 이런 게 제일 대표적인 니은 첨가의 예라고 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자, 얘가 접사죠. 접사 플러스 어근이지. 앞이 자음으로 끝났고 뒤에가 이 모음이 왔다. 그러면 예외 없이 니은이 첨가되는 겁니다. 얘들아, 이런 거는 다 규칙성이 있는 거야. 맨 밑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 소음 플러스 이분. 어근 합성 과정이거든. 앞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모음이 왔죠. 니은 첨가가 돼서 소음, 이, 분. 이런 게 니은 첨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죠. 교체 현상, 첨가 현상. 자, 교체된다. 울림소리. 울림소리라고 한다는 거는 앞에 느르무으가 와도 되고 또는 모음이 와도 되겠지. 여기에 플러스 안울림 예사소리, 바닷가 자자죠. 자, 얘가 왔을 때 얘가 어떤 경우가 있더라? 된소리 즈로 변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이렇게 발음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일어나더라? 아니, 이렇게 발음될 때도 있고 어떤 단어는 발음이 안 될 때도 있어. 그래서 이걸 현상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표시해주기 위해서 뭘 표기한다고?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이 사이시옷은 음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음가가 없지만 사람들이 뭐로 착각한다? 음가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얘를 포함시켜서 발음해주기도 해. 그래서 얘가 원칙이지만 너도 가능하다.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자, 그리고 첨가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앞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니은, 미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니은이 첨가되죠. 이런 경우. 근데 모든 경우에 그렇더라? 아니지. 그래서 사이시오 표기를 해주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모음으로 끝나고 이 모음 또는 이 계열 이중모음이 오는 경우에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 자, 얘를 어떻게 발음하더라? 나, 문, 립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지. 이런 게 일반적이더라? 아니죠. 되게 특수하게 몇몇 경우에만 일어나더라.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고 사이시옷을 표기해 줍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사이소리 현상은 전제가 있죠. 어디에서만 일어난다? 합성어에서만 일어난다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일시옷은 다 표기한다? 아니죠. 사일시옷이 표기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일단 앞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 이 아무리 울림 소리 얘가 와가지고 뒤에 사일소리 현상이 일어나도 이 뒤에 자음을 표시하면 않거든. 앞이 모음으로 일단 끝나야 다 표기할 수가 있고, 자, 이 합성 과정으로 된 단어들이 우리말 또는 우리말 한자어 또는 한자어 우리말 이런 경우야. 어떤 경우가 안 되는 거다? 한자어인 경우가 표기가 안 돼. 얘 같은 경우에 수 이렇게 해서 사일소리 현상이 일어나지만 사일시옷 표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한자어가 된 합성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얘는 사일시옷 표기를 해주죠.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왜? 관례적으로 많이 써왔던 6개의 단어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일시옷 표기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 6개 단어는 외워야 되겠죠. 뭐 숫자, 횟수, 착강, 꽃감, 택감, 새빵 뭐 이런 식의. 자, 이 6개를 외워야 되겠지. 뭐 외우는 방법도 다양하더라. 너희가 한번 잘 찾아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음운 변동 전부 다 학습을 했습니다. 반드시 꼭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학습 활동이랑 다음 주에 형성평가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꼭 공부하세요.